안녕하세요. 세브란스 어린이병원 소아경영과 박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소아에서 성인 클리닉으로의 이행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외국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점차 염증성 장질환의 발생률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모두에서 지난 30년간 발병률을 분석하였을 때 점차 발병률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들도 염증성 장질환에 걸릴까요? 처음 질환을 진단받았을 때 보호자분들이 가장 먼저 여쭤보시는 말씀이 아이인데도 이런 병이 걸릴 수 있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맞습니다. 18세 이전의 소아 청소년기에 염증성 장질환을 진단받는 경우가 전체의 4분의 1이며 이 중에서도 15에서 20세 사이에 가장 많이 진단받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체계적인 통계 자료는 없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서 다기관으로 진행한 소아청소년의 염증성 장질환 발병 추이 연구에 따르면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불과 5년 만에 그 발병률이 4배 가까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성인과 다르게 소아는 크론병의 발병률이 더 많고요. 또 발병률의 증가도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이 생기는 원인은 유전적 원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원인이 돼서 면역학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좀 더 어린 나이에 발병이 되는 경우는 유전적 요인이 좀 더 성인에 진단받게 될수록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소아 때 진단받았던 크론과 성인에서 진단받게 되는 크론은 이렇게 생기는 기전도 약간 다를 뿐 아니라 질병의 심한 정도나 경과도 서로 다릅니다. 생각보다 소아에서 진단받았을 때 염증도 더 심한 경우가 많고 경과도 더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왼쪽의 두 그래프는 크론병의 경과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왼쪽의 위 그림이 소아기에서 크론병을 진단받았을 때 경과를 보여주는 그래프이고 아래쪽의 그래프가 좀 더 늦은 나이에 크론병을 진단받았을 때 경과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맨 아래쪽에 가장 진한 색이 이제 좀 덜 심한 병변이고요. 색이 연해질수록 합병증이 생기는 비율인데요. 그 중간은 좁아지는 것, 그리고 그 위에는 누공, 즉 구멍이 생기는 것을 뜻합니다. 소아 청소년기에 크론병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그 진단받았을 당시에도 성인에서 진단받았을 때와 비교하면은 합병증이 생기는 비율이 조금 더 높은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급격하게 합병증이 생기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성인의 경우에는 아래쪽 그래프를 보시면 굉장히 완만하게 경사가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 합병증이 생기는 비율이 경과도 굉장히 마일드하고 또 합병증 생기는 비율도 아주 높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궤양성 대장염도 마찬가지인데 소아의 궤양성 대장염과 성인의 궤양성 대장염을 비교했을 때 성인에서는 반 정도의 환자가 부분적인 직결장염이나 좌측 대장염으로 온다면 소아에서는 처음 발병될 당시부터 전대장염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래프는 질병을 진단받고 시간이 경과하는 것에 따라서 주사약제, 즉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하게 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위에 갈색과 파란색 두 그래프는 16세 이전에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을 진단받은 경우이고 그 아래에는 그 이후에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인데 보시면은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하는 비율이 16세 이전에 크론이나 궤양성 대장염을 진단받았을 경우에 훨씬 더 사용하는 비율도 더 높고 더 일찍 사용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아 청소년의 염증성 장질환은 성인의 염증성 장질환보다 좀 더 급격한 경과를 보일 수 있고 따라서 생물학적 제재로 사용하는 기간도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질병 자체가 공격적이라는 점 외에도 소아의 염증성 장질환을 볼 때에는 성인과 다른 여러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아직 성장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신체적인 또 심리적인 성장과 발달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2차 성징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치료하면서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어린 나이에 진단받고 약을 사용하게 되면 병 자체의 유병 기간도 매우 길어지게 되고요. 또 약물 사용하는 기간도 많이 길어져서 약제 부작용에 대한 노출될 수 있는 위험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잘 모니터링하면서 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어린 나이에 질병을 진단받게 되면 스스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진단을 받으면 당연히 부모님이 대부분의 질병에 대한 관리를 해주시게 되는데 청소년 시기에 질병을 진단받게 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래에 잘 오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약을 잘 안 먹고 온다거나 관리 능력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아이가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사회생활이나 학교 생활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같이 필요하고 필요할 경우에 소아정신과 의사나 심리상담사와의 면담 등 적극적인 개입과 면계가 필요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기는 학업, 입시, 취업 등과 맞물려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질병의 관리뿐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인 면과 심리적인 면을 고려해서 부모와 소아과 의사, 환자와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워주고 추후에 성인 내과로의 이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진단을 받게 되고 이들이 3, 4년이 지나면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면서 소아과에서 내과로 넘어가야 하는 시기가 옵니다. 소아과는 아무래도 환자뿐 아니라 환자의 가족, 대부분 부모님과의 의견 교환이 함께 이루어지는 데 비해서 내과에서는 좀 더 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루어지며 환자의 자율성이 좀 더 존중받게 되고 또 환자가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개입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점차 하나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아과에 계속 다니면 안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소아과에서는 성장과 발달, 영양 등에 초점을 두고 염증성 환자를 진료하는 데 비해서 내과에서는 암에 대한 조기 검진이나 임신 등에 초점을 두고 환자를 진료하게 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내과로 이행해서 진료를 하는 것이 질병의 예후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의료 정보를 내과로 잘 전달하고 치료의 연속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을 이행이라고 합니다. 이행이라는 건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청소년을 계획적, 단계적으로 준비해서 성인의 의료 시스템 안으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세스입니다. 이렇게 오른쪽처럼 물고기가 점프해서 한 번에 A라는 물병에서 B라는 물병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단을 올라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질병 관련 지식과 자기관리 능력입니다. 이 설문은 내과 의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청소년기에서 내과로 넘어간 환자들이 가장 안 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설문조사를 시행했을 때 약물 복용이나 본인의 질병에 대한 이해 자체,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의료진에게 연락하는 것, 약이 떨어졌을 때 약이 없다고 연락을 해서 약을 추가 처방 받는 것 등 전반적으로 질병 관련 지식과 자기관리 능력이 모두 다 절반 이하밖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에 의하면 이 A라는 병원에 다니는 이행 대상의 청소년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은 본인의 질병에 대한 지식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의 질병이 무엇인지도 알고요. 질병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내가 먹고 있는 약물의 용량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을 보시면 의료진에게 연락을 한다던가 아니면 진료가 필요할 때 전화해서 예약을 하는 등 자기 관리 능력에 대해서는 대부분 본인보다는 부모님에게 의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이행을 하기에는 조금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 표는 청소년과 부모, 소아과 의사, 내과 의사가 이행을 준비하면서 해야 할 것을 간략하게 그림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소아과 의사와 내과 의사는 긴밀하게 환자의 질병과 약물 투약력 등에 대해서 소통하고 진료에 갭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되겠고, 청소년은 질병 관련 지식이나 자기관리 능력을 좀 더 키우고 부모님은 부모님의 역할을 점차 줄여나가서 환자가 독립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모델에는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아직까지 한 가지로 정착된 것은 없고요. 각자 병원의 사정에 맞게 병원에서 각자 독자적으로 이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염증성 장질환 코디네이터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행을 준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이것은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이행 클리닉의 방법입니다. 이 사진은 저희 병원에서 염증성 장질환을 처음 진단받을 때 소아 환자에게 나누어주는 수첩입니다. 수첩에는 본인의 진단명, 본인의 진단 날짜,
그리고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물, 질병의 위치, 내시경을 한 날짜 등이 적혀 있고요. 외래 내원 시마다 가지고 오시도록 안내를 해드려서 외래 내원할 때마다 혈액검사 결과, 키나 체중, 그리고 본인이 약물이 바뀌었다면 약물 바뀐 것, 질병 활성도 점수 등을 모두 확인을 하게 되고 내시경을 한 날짜라던가 MRI나 CT 등의 영상 검사를 한 날짜 등을 같이 기록해서 본인이 본인의 질병에 대해서 알고 준비하는 기간을 충분히 갖게 해줍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본인이 취업이나 입시 또는 질병의 정도가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고 판단이 되고 본인이 준비되어 있다고 느끼게 되는 적절한 시기에 저희가 내과 선생님과 외과 선생님, 영상의학과 선생님과 함께 컨퍼런스에서 화나의 케이스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되고 이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화나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나눠서 진료에 최대한 갭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하게 됩니다. 화나가 다음번 내과 외래에 내원할 때에는 소아과 의사가 동반을 하게 돼서 내과 선생님 외래 같이 들어가서 같이 진료를 보고 나오게 되고요. 어떤 교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 딸을 시집 보내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 클리닉은 단계적으로 이행을 준비해서 적절한 시기에 이행을 하는 것이 성공적인 독립에 아주 중요하고 이것이 나중에 결국 환자의 예후에 영향을 미쳐서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